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경숙 의원님. 우리 소장님이 이제 생각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좀 듣다 보니까 조직 개편 얘기가 좀 나오던데, 거기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농기술센터가 현재 소장 직급이 농촌지도관이다가 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축산과나 농업정책과 농업 관련 부서하고 조직이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그 농촌지도관이나 5급 농업사무관을 소장보다가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통합된 시군이 성남이나 전남 그런 지역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에는 저희 알기로 한 두세 군, 2~3개 시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는데 거기 이제 5급 농업사무관을 앉혔을 경우에 그 국소장이 다 이제 4급 소위관 시즌인데 거기에 대해서 형평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4급으로다가 일반직 포함해서 4급으로다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각 과장들도 함께 농업직 사무관에 가서 순환도직으로다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통합 관련은 이제 더 이제 토론도 해야 되고,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농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도시화되고 농업인들이 이제 6차 산업 쪽으로라도 체험관광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소득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미래 농업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해서 농업인 소득과 또 도시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직으로다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그게 이제 좋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이제 농업하고 지도하고 통합이 됐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그 현장 기술 지도, 또 교육, 또 컨설팅 이런 거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행정하고 통합이 됐을 때는 법적 업무 중심, 이런 중심이나 일부 농업인들이 소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본연이 생각해도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다 지도직으로 다 이제 국가직으로 다 들어오셨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지방직이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조직,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안 맞는, 어떻게 보면 국가직하고 지방직이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지방직 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는 일은 완전 틀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진흥청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기 많이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농협과나 이제 그러면 농림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이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오픈을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직원들도 혼란스러워요. 그런 거는 소장님이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하에 가서 농정국이라는 그런 시스템도 가야 되겠죠. 향후는. 그렇지만 누가 부장관에 오더니 또 그거 하나 던지니까 또 그냥 파장을 일으키고. 근데 그런 거는 좀 소장님이 중심을 잡고 잘 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도 활주 FTA 이게 말로만 지금 FTA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없는 거고, 지금 현실이지만 이 쌀값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계약 재배하신 분들 슈퍼원이 원료곡이나 아까 친환경이나 이런 거 계약 재배하신 외쪽의 농민들은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분들만 농민이냐? 그 외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뭘 할 거냐? 제도권에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런 쪽에 계약 재배 안 하신 농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의한 대책은 뭐예요?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단지라든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건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좀 건의하고 개선책도 찾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일부 이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작년도부터 슈퍼니 쌀 생산지 면적 일단 단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5년 동안 다시 연장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또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한 18억 정도에서 90억 정도 그 시험체가 아주 거의 확고히 이제 서 있고, 또 하나는 논에다가 타작물 재배하는 것도 이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우리 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이제 초당 옥수수라는 것이 우리 이제 농민이 개발한 그런 품종입니다만 현재 5헥타 정도 이렇게 재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것을 우리가 10헥타에서 연차적으로 50헥타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슈퍼님 단지만 갖고서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수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지금 6차 산업을 강조하고 6차 산업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쌀 가공 공장을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떡이나 쌀 그 음료로 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래서 근데 소장님, 네. 그거는요 우리가 진짜 그 슈퍼원이 원료국을 해갖고 떡 만들고 음료 만들고 했다가 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슈퍼님 단지 외 농가들이 그 지금 주인에 있는 우리 식품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주인이면 농가들이 지금 7농가가 동진찰 쌀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에 들어가요? 그것이 올해 한 30톤을 했는데 40kg 조고 그래서 8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납품이 8만 원, 16만 원. 근데 이제 네, 또 8만 올해는 좀 틀릴 거 아니야. 뭐 작년 같이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16만 원 선이면 거의 지금 이제 뭐 고시가리 그 수준이네요. 도시가리 일반 지원금 포함해서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지원금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도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한계가 뭐 본의원도 뭐 이렇게 조금은 투자를 지금 짓고 있지만 본의원도 한 4,500평 했는데 작년보다 한 380만 원이 글짓게 저는 그냥 다 정미소에다 다 넘기는데 그냥 물벼로 다 넘기는데도 그런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저도 뭐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소규모 한 3,000평 이내 지으신 분들이 그걸 다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방앗간에 내면은 지금 방앗간에서 12만 원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13만 원 얘기에다가 대금도 안 나와.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고품질의 쌀을, 고품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단지 같은 데다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지금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서 우리가 고시가리나 지금 주청이나 이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협들도 지금 RPC도 힘들잖아요, 지금. 그럼 그거보다 더 고품질의 쌀, 그리고 또 고품질을 살 수 있는 친환경 농법 해갖고 지금 뭐 한 30만원, 40만원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다른 군 단위에서는 그런 사업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기능성 쌀로 해서 이제 일부 그렇게 이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친환경 쌀 연구의 중심으로다 그래서 가족 행복쌀이니에서 기능성 쌀 포장재 공급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포장 박스 4kg를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소포장 결여했을 적에는 보통 2kg 쌀로다가 봤을 적에 지금 한 10,000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같은 품종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낫게, 그렇지만 소치는 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보존하려고 그러면은 그 가치를 높게 받아야 돼. 뭐 3배출, 4배출이 아닌 2배출이 나와도 4배출에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농법이나 뭔가 그런 걸 좀 제시해야 돼요. 그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국도비나 공모 사업에서 뒤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외에 그래서 이제 단지 말고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먼저 실험을 해서 이게 괜찮다고 해갖고 이제 농민들한테 이거 하면은 농가 수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팔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요거는 지금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내년도에도 이 쌀 시장은 밝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진짜 20년, 30년에 또 12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나 뭐 그런 얘기 들어가서 또 지금 현실적으로 방앗간에서는 받지도 않아요. 아니 받지. 근데 대금을 지급을 안 해.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농업인 단체라고 하면은 센터에서 하는 단체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농촌 지도자 회원, 그다음에 생활개선 회원, 그다음에 사회치회 그렇게 있고, 농업 경영인은 이제 신청 농업정책과에서 거기서 제가 돼서 이제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농면 상담소에서 거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그쪽에 네, 진짜. 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4개 단체를 지금 이제 소장님도 제일 먼저 농업경영인 저희가 농촌 지도자를 만나셨어. 네.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지금까지 농업을, 우리 평택을 이만큼 이끌어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해주는 대우는 그런 단체 중에서 제가 최하라고 봐요. 예우는 제일 먼저 하면서, 이분들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그래도 좀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뭐 그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안 해줘도 되는구나.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면 다 활성화돼요. 농촌자 회원 이분들 사업한다는 게 뭐 연찬 교육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거의 다 또 농민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다 후원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품 같은 것도. 거기에 부속 물품 같은 저기 같은 거 커피나 이런 거 같은 거 저기 센터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이제 오시는 분 모두는 전량은 못 해드리고 저희가 일부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야 거의 다 이분들이 다 농촌 지도자분들이 다 십시일반 이렇게 다 지원해줘서 등근히 지금 운영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됐든 별도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을 이끌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그 생활개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활성화, 교육도 많았었어요, 초창기에. 제가 10년 전에 봤으니까 좀 활성화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 생활하기 전까지는 지역에서 여성단체 저기라고 그러면은 분야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분야에 그 왕성하게 활동했던 게 지금 생활개선으로 넘어갔어. 근데 그때 한 10년 전 그때부터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아니고 일만 시켰어. 밥 해고 설거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퇴직이 됐지만 힘들어서 지금도 또 생활 개선회가 또 그런 경향으로 또 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축소가 되더라고 교육이. 이제 다 배워서 다 졸업하셨나요? 전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위원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교육받는 횟수가 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음식연구회라든가 또는 거기 뭐 천연염색연구회라든가 그런 데로다가 이렇게 가입을 해서 품목별로 다 하신 분들이 근데 많기 때문에 기본은요, 작은 집이 집에서 잘 돼야 밖에도 잘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센터라니까 센터로 집중되겠죠. 그렇지만 거기를 또 못 오시는 그 회원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작은 줄기는 버리고 큰 줄기만 갖고 가기 때문에 밖에 안 돼요. 어차피 뭐 내년에는 저기지만 다시 한번 지역 그 읍면에 있는 걸 좀 활성화를 좀 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센터 쪽으로 오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활동해던 곳이 바뀌어지면은요 거기에도 적응을 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있던 데는 또 소홀하게 돼요. 그러면 위치 망가지면은 나중에는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대회하고 할 때 이 자부담 비율이 그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건 조례에 조례. 우리 시 조례에 그러한 단체 생산 10%를 부담을 하고 근데 그거를 비껴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10%는 아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니, 근데 농업이나 물론 행사라든가 그게 해양부에 지금 바뀌어서 이제 저기 한 건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두리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다 자부담했죠. 네. 근데 그게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 생활개선에도 했고, 생활개선 한마음 행사도 했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 그 발표에서도 10% 부담을 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뭐 그럼 사회적 이제 경진대회는 뭐요? 그분들, 그 사회적 경진대회는 학생들한테는 그것을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들이 뭐 소득 활동을 해든가 경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뭐 저기 또 제가 안 해줬다는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50%는 그냥 공인대학 이런 거 부족 같은 거. 거기는 대학 개념이나 영농교육 그런 거 해놓은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추진해서 그쪽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민간 단체를 육성하고 그 행사 지원하는 데는 시에서 만약에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은 그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급식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선거법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민간 그런 단체는 안 되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 시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돼.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민간 행사 지원비를 다 이렇게 세워야지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나누던지. 그럼 좀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다 봉사지. 자부담은 모르네. 그분들도 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물품 저희 같은 것도 후원도 많이 해보고만. 그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뭐 선거법 하지만 받을 때 받아야지. 더 해줘도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더 지원도 못 해주겠네.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농촌 지도자 그분들에 대한 내용은 그분들 지금 이제 뭐 22개 읍면 중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면하고 지금 송탄, 평택 해갖고 11개에서 네. 저기 했는데 제가 그분들에 대한 그 회장님들, 뭐 역대 회장님들 그분들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에 수고하셨다 고마움의 표시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으세요. 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인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월 달부터 시작하겠네요. 이제. 네, 1월 5일부터 근데 지금 많이 좀 찾아가나요? 다 센터가 다 부르나요? 그러니까 실단위 교육이라서 전문 교육은 이제 1,500명짜리 농기술센터에서 하고 읍면 단위에서 변호사라든가 그거 밭작물 준비시키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 참석률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요 지금까지 농민들 어떻게 보면 공원의 느낌이 많이 나요. 우리가 이제 지원을 이제 해주는 게 이제 고추 종류를 이제 해주는데 어떻게 지원받으니까 교육 받아라 이제 그런 적인데 웬만하면 그런 거 딱 가서 보면은요 동네 어르신들 다 어떻게 보면 동원한 거 아니에요. 다 배우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그냥 와서 뭐 사인하고 해야만이 또 우리가 또 뭐 제일 그런 것도 있어서 했는데 웬만하면 좀 자발적으로 좀 오게 하세요. 좀 자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6차 산업 하는데 이제 노벨이나 행사 때도 이제 가보니까 그 이제 뭐 치즈를 이제 만드는 데 한번 가보니까 어느 이제 그 회장님 같던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 일단은 그분들이 하려면은 오폐수 정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위생 시설을 모두 갖춰야 되고, 그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그분들이 거기도 시설 장비도 물론 그걸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대규모 목장, 큰 목장에서 이제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다 그런 체험 시설인데 소규모 목장에서는 참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 지금 우리가 여기 치즈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은 대부분 이제 치즈를 생산 소규모 농가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산해서 납유한 우유를 갖다가 남고 남은 잉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납유가 가능하지만 아주 저가로다가 납유가 돼서 그것을 그분들이 장기 저장으로 하고 가공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소규모로 이렇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엄두도 못 내요. 그래도 그분들은 기본은 되시는 거고 어떻게 됐던 뭔가가 앞서가는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제 하는 게 그 우유만 해서는 또 그거를 또 요즘에는 또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다 품질 저기 해갖고 또 가격 차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그 저기를 갖다가 가공을 하면은 소득세가 높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 부서하고 뭐 농정과나 또 이제 뭐 저기 도시계획과나 해서 그리고 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또 예외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진흥지역에 농산물 가공시설은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뭐 나오는 게 뭐 오폐수가 하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즈를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게 요즘은 이제 잉여우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우유 생산량이
그 잉여 발생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저희가 치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국내 소비하는 양보다 치즈, 우유량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 쿼터량 외에 나가는 것들이 아마 킬로그램당 이제 버리지는 않고 납품을 하지만 아주 상당히 저가인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잉여우가 남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치즈라든지 우유를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 가서 좀 예. 이렇게 거기 이제 후배님들이 줘서 이렇게 뭐 구운 것도 먹고 이제 그 먹어봤지만 굉장히 막 괜찮더라고요. 맛도요. 일반 시중에서 먹던 거하고는 또 그걸 또 보고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금 농업은요, 지금 어르신들 지금 농사 짓는 거는 그냥 가서 키워서 저걸 하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이 그 농업을 하려면은 그 방식대로 안 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보다 체험으로 해서 가공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 수익률이 월등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또 보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환경도 좀 깨끗하고 이 농사라는 거는 예전에는 뭐 농사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는 근교, 도시 근교잖아요. 뭐 인구의 뭐 60, 70%가 지금 우리 반경 한 시간에 사는데 여기는 우리 평택 지역은 그게 살 길이지 옛날같이 농사져 갖고 그냥 다 판매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즈로 특화되어 있던 지역이 아마 임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치즈로 해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테마파크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즈 마을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우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냥류라든지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쪽에 아마 벤치마킹을 해서 지속적으로 잉여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도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범적으로 지금 뭐 본의원이 알기로도 한두 농가는 아마 그걸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있는 지역이 농장 바로 옆에다가 그걸 이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두 군데 그 애로점 있는 거를 해서 좀 그걸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좀 이제 센터 뭐 소장 과장님 해서 좀 한두 군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또 이제 그 시설비나 이런 거는 또 이제 뭐 보조가 또 나가야 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험관을 농업기술센터 지난 9월에 그 이제 준공을 하면서 거기 이제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그 가공 분야에 전공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그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러한 오일이라든가 다른 농산 가공 그런 거 해서 제품이 기술 보급도 물론이고 또 그분들이 농장에 대해서 인허가 가든지 뭐 상표 등록이라든지 거기를 통해서 교육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웠으면은 습득을 했으면은 나가서 하산을 해서 어떻게 됐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걸 농민이 하나하나 풀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데서 좀 센터가 좀 조금 도와주시면 합니다. 지금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잘 되죠? 이제 매년 그 운영을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콩 정선 작업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통전선. 네. 그럼 이제 그거 우선 저희가 음료 좀 여유가 있겠네? 네, 그 이제 읍면화 농협하고 지역 농협하고 협의를 해갖고 4개 농업의 정성기를 모두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농사라는 건 농기계는 때가 있잖아요. 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평균 쭉 쓰는 게 아니고 한때거든. 그때 놓치면은 농사는 망하는 거거든요. 또 시기를 놓치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요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저기 하다 보면은 또 농업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게 농기계가 참 그 수요가 좋았었는데
고물이면 또 반짝해다 보면 완전히 또 구석에서 처박혀서 고물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뭐 기종이 뭐 63종에 뭐 324대가 있는데 이 중에 이 324대가 한 번도 안 나간 거 있어요. 여기 지금 한 번도 안 나오는 현재는 없고요. 없어요? 지난번에 그 소형 그 50마력짜리 트랙터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 9월에 한 거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12월 되면은 다음 달 되면은 지인이 서탄 지역에서 그 시설 채소 농가들이 도마도 하고 그 이제 뭐 과채를 중심해서 파종이 들어갔다. 그때 이제 많이 나갈 거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뭐 한 번을 써도 뭐 이렇게 또 갖추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제 오성 센터 말고는 지금 이제 그 서탄 이 송탄농협하고 이제 협의해서 네, 지금 이제 서탄 농기회센터 거기서 하나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수요는 그럼 이제 오성하고 뭐 현덕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3년 전서부터 팽성, 안중, 그 평택농까지 저희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농협 입장은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유지관리나 인력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송탄은 왜?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송탄은 저희가 오래전서부터 뭐 원골이고 그 요하고 희망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계시고 그래갖고 저희가 기계 장비는 모두 거기 다 지원해서 대드리고 수리비까지 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근데 식으로 지금 같은 시범적으로 경우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저기 있는 뭐야 안중농협 농업기술 아니 농기계수센터 뭐 하지 않았나요? 최종환이는 안중농협에 그 농기계수센터 뭐 하지 않았어요? 농기 수리센터는 있는데 농협 자체에서 해놓고 있는데 농기 임대사업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수리만 없었다가 지금 거기 맺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수리만 하고 있어요. 두 명이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중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송탄하고 뭐 다 똑같은 여건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농업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력이 또 들어가고 또 수익 관계 때문에 그 선택 나서지 못하고 그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나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만 송탄농협은 다른 지역 농협보다는 그 우리 인력이 또 인원도 좀 많아요. 4명 정도가 있고 거기는 일부 단기 임대 사업도 일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농협보다는 좀 여건이 좋아서 운영하는데 조금 수월히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든 현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멀잖아요. 또 뭐 포승이나 뭐 안중 같은 경우에도 근거리는 아니거든. 오성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1조 이제 뭐 설계 변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설계 변경 이제 내용 중에 보면은 또 현장 여건 변형이 굉장히 많아. 아니 현장 여건이 뭐 배란간에 뭐 옆에다가 거문을 진 거요, 아니면 뭐 딴 쪽으로 이동한 거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설치도 했고. 거기 이제 설계 변경의 그 첫 번째 내용에 보시면은 그 농기의 수리창고 건립공사 변경 사유가 가설공사 등 현장 여건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 세세히 그 변경 사유를 기자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유가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무인경비 추가 같은 경우에 아니 그럼 설계할 때는 뭐 하는 거? 설계는 그냥인 겁니까? 주먹보시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체험관이라든가 농기계 그 수리 창고를 새로 신축으로다가 건립을 하다 보니까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신규로 다 설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이제 문화체험관 누인경비 저기 했던 거는 네. 그럼 애초에 설계했을 때 거기다 놓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지금 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문화체험관에는 농기계 창고를 다시 헐고 골격만 내고선 다시 그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건물은 진짜 20년이 돼서 무인경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돼서 아니 그럼 그걸 갖다가 네. 이제 그거 골격만 나도 할 때는 거기다가 다 놓아서 해야지. 골격 세웠다고 해갖고 새롭게 신축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참 당초에 이제 그거까지는 거기서 설계해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에 기존의 그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신축된 부분하고 본관하고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신축된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호환식으로 해서 신축한다면 요즘에는 그런 관공서 건물 이런 뭐 하다못해 창골조도 그런 거는 다 들어가요. 무인경비 지금도 사람이 경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런 건 애초에 넣어야 되는 거야. 애초에. 아니 왜 이중리를 해요? 지금 이제 센터에서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되네요. 됐네. 뭐 공모사업도 많이 했고 53쪽이. 근데 이게 뭐 큰 거는 안 돼요. 뭐 한 5억짜리는 뭐 1,000만원, 2,000만원, 뭐 4억짜리 되는데. 근데 이제 5억짜리 두 건이 안 됐어요. 이제 2015년하고 이제 2016년도에. 네. 요거 안 된 것은 그 2015년도에는 그 농촌문화체험관 힐링 그런 투어 이런 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그런 공모사업으로다가 여기다가 그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개발한 가공 기술 장비를 그거 이제 이전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험장 농가에다가 그런 데다가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체험장에 대한 이제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또는 이제 농장주들이 체험 그 경험에 대한 그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부진해서 이것은 아니 그런 걸 됐습니다. 되지도 않는데 모여놓고 저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평택시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인구도 뭐 7만 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시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나눠가서. 아니 왜 여기서도 왜 서부남부 북부를 나누냐고. 하려면은 하나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왜 세 군데로 나눠요? 이제 사업비를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주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은 남부에 하나 해놓고 괜찮다 그러면 뭐 북부도 하고 서부도 하고 해야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쪼갰어요. 우리가 어떤 시설도 기본적으로 하나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게 나올 텐데 3개, 4개로 찍어서 지금 평택 이만 이꼴이 된 거예요. 선택과 집중해갖고 하나를 해줘야지.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욕먹기 싫으니까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당연히 한쪽 해주면 왜 거기만 해주냐고 얘기 나오겠죠. 공모사업을 신청할 적에 그 사업비 그 한도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확보하고 야중에 심의 조정이 돼서라도 이게 뭐 10% 20% 아니 이걸 갖다 많이 보면 받으려고. 통계 번역을 안 나누고 네. 농촌문화체험관 힐링 그린 투어니까 뭐 한 3개도 나눠야 되는 거야? 투어니까?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고 지역별로다가 안배해서 그 지역 특성이 그러니까 지역을 안배를 왜 했냐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 하나라도 시범이에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시범 사업은 하나를 하는 게 시범 사업이에요. 나중에 사업은
3개 권역, 4개 권역 했을 때는 그게 사업이고, 앞으로 어떤 이걸 사업을 할 때 시범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하는 거는 사업이지. 권역별로 다 해보는 그건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3개 권역 중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갖춰진 것이 있었을 다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갖춰진 것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셋 중에 그래도 조금 여건이 난 게 이게 한 사업으로다가 묶어서 같이 올라가야지 패키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패키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3개 권역 중에서 그러면은 하나로 몰아서 해보고 괜찮으면은 남들도 그 여건 맞출 거 아니에요. 다음에 사람 있으면 그런 신중히 더 검토해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이 명시율인데요. 이걸 뭐 어떻게 됐든 이제 사업은 예산은 땄어요. 근데 왜 이게 2월이 됐죠? 이것이 이제 그 시설 하우스에다가 하우스 골에다 레일을 설치해서 로봇가 그 방제도 하고 그 미세 분무 살수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2014년도에 이게 개발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 단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흥청에서 그 특허까지 받아서 실시권자가 이게 잘못된 기술이 발견이 돼서 설계 변경을 해서 각 시군에 그 이들 사업이라 연계라고 요청을 이거는 했습니다. 농지청에서 해서 한 사업인데도 그걸 갖다가 검증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일부 이제 거기가 잘못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아니 검증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럼 누가 하나 이거는 특혜성이네요. 찍어서 내려주고 이건 특허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딴 걸로 해갖고 대체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제품이 다 완성도 안 된 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네요. 아니 완벽하게 검증이 됐을 때 현장에다가 보고를 해야지. 검증도 안 된 걸 갖다 했다가 이거 설치하려니까 문제가 있네? 그렇다고 딴 거 대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내용 명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수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된 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특허청하고 협의해서 설계가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니 설계 일부 변경이면 설치를 해놓고 나서 뭔가 하자고 그러던가 하는 거지. 아니 검증도 안 된 걸 보급을 해요?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고쳐서 내보낸다?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 진행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부담은 안 하는 아니, 겁니다. 우리는 국비 이제- 지원 사업입니다. 8천만 원 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시범 사업이라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이게 뭐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했을 거야. 네. 그럼 이 업체에다 굉장한 특혜 주는 거예요. 어떻게 검증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냥 보급을 해라고요? 대박 터진 거지. 전국적으로 저게 얼마야 몇 개고 좀. 네, 조만간 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니 12시까지 해야지. 안 먹고 해? 그래. 오늘은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